정말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오늘 소장님께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능을 보는 그 학생들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내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들, 현재 이제 고2가 되겠죠? 고2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텐데, 내년에 이 학생들 과탐2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판단하기 조금 이르기는 한데요. 네. 지금 인적 구조상 보면은 상위권 학생이 유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이 유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 과탐2를 실력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의 인원이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17,000명에 네. 한 10%나 그러면 2,000명 내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과탐2가 유리한 부분이 상위권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하위권 학생들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점 근처만 맞아도 등급 점수가 높게 나와요. 필기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의 그 유입 그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도 들어가면 괜찮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위권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위권한테 유리하단 말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지금 과탐2가 표점이 높은 걸로만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예.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만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 환산 이제 점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20점을 받았는데 내가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백분위가 이제 뭐 95%에서 이제 87%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절반을 맞지 못했는데도 그 백분위 환산 점수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한테도 약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유입 효과를 봤을 때 상위권도 들어오고 하위권도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늘 것 같긴 해요, 인원이. 올해보다는. 총 인원이. 총 인원은 느는데 네. 인적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 실력자와 그다음에 하위권 이렇게 네. 인적 구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 효과는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예. 실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만약에 과탐2에 제가 내용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다. 네. 그렇다면은 2를 하는 게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저도 인원이 좀 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아직 학생들이 이제 과탐2 과목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을 아예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과탐2가 유행이라고?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능에서 과탐2를 응시하기 위해서, 그 내년에 수능 볼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어떻게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학생들 학교에서 2학년 때 과탐 1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3학년 때 과탐 2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그 과탐 2를 만약에 수능에서 응시를 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일단은 첫 번째 그 학기 중에는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약간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공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네. 완전 내신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네.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네. 네. 그러면 수능 때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공부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수능 그 시험 짓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시간적으로 풀어봤을 때 네. 한 대략적으로 한 25점 정도만 넘으면 괜찮지 않을까. 다장만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툴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수능을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여름방학 그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내가 우선 맛을 본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예. 훑어보고 이제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수능에서도 이 과목으로 내가 승부를 볼 테니
예.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3학년 때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하니까 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럼 공부량은 원과목에 비해서는 투과목이 월등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고 네. 겨울방학 공부하고 나서 네. 그게 이제 25점 정도가 넘느냐, 네. 내가 그게 따라갈 수 있느냐, 아, 이제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정말 이거 못 쫓아갈 것 그래서 하면은 이제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내신만 하고 수능은 딴 걸 해야 되겠죠. 네. 우선 자기 자신의 먼저 파악할 줄 아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또 하나 더 드려보면 이제 수능까지 이제 한 60여일 남은 상태거든요. 그 올해 수능을 볼 학생들이 남은 기간 이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보면은 그 학생 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쯤이면 다 개념 정리하고 출제 경향 분석은 다 끝났을 것 같거든요. 네. 끝나지 않았으면 상위권이라고 그렇죠. 말하기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을 것 같으니까 이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이제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네. 그다음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문제 풀 때 뭐 고난도나 뭐 심리형 이런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도 좀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맞았지만은 약간 내가 좀 느낌이 찝찝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잘 몰라. 아니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판단이 잘 안 돼.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그냥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한번 설명해 보면 뭔가 설명이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설명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부분 내가 왜 모르는지, 네. 왜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고쳐보게, 좀 탐구해보고, 네. 여기서 좀 자기가 스스로 클리닉을 해보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중위권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중위권 같은 경우에 모든 영역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약한 부분이 뭐니? 네. 학생들한테 네가 약한 부분이 뭐니? 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모르는 개수가 네. 상위권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하위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하위권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네. 개수로만 보면요. 제가 너 뭐가 약하니? 물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대답해요. 더 많은 개수를 대답해요.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근데 하위권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계가 돼요. 너 뭐가 약하니?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네. 너 뭐가 약하니? 그러면 수학이. 딱 하나로 대답해요. 좀 하면요. 수원, 수투, 네. 미적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전체가 다 예. 그러니까 뭐가 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찾아내고 그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위권도 이제 한번 이제 학습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라도 단원별로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네. 이 개념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 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늦었다고 들겠지만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개념과 연결된 문제를 예를 들어서 EBS 가지고 네. 연습을 해서 네. 예, 하나씩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네. 마지막에 그래도 점수가 네.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시험 부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들이 수학학 같은 경우에도 그 3점, 2점, 3점짜리가 17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느낌으로 네. 개념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EBS 교재에서 해당되는 문제 풀어보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개념 공부하고 네.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네. 그래도 점수가 오르는 느낌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남은 기간 잘 좀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수능에서 9월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지호 소장님 모시고요. 과탐2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또 과탐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이제 뭐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수능 제가 여기서 수험 기간을 2월부터 6월 평가원까지, 네. 그 다음에 6월 평가원부터 9월 평가원까지, 9월 평가원부터 수능까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막 보통 구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3분의 1이 남은 거죠. 네. 근데 그 3분의 1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9편 가지고 너무 자만하거나 네.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지금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큰 점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있던 학원에서 네. 그 부평 성적에서 반 성적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인 학생이 네. 수능에서 봤을 때 1등, 2등, 3등, 4등이 5등이 없고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1, 2, 3, 4, 5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난 완전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역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3분의 1을 네. 너무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또 이번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특히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빠질 수가 있어요. 빨리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왜 떨어지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못 느끼고 네. 이 실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엔 너무 잘 봤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모든 파트를 다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자기가 약점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그걸 극복해 나가야 성적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입시 단어의 윤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